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국 어려운 개발에 필요한 건 사고력 강화, 집중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어려운 개발이라는 거를 해야만 사실은 일반적인 개발자들이랑 차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웬만한 CTO들, 근데 CTO도 이제 뭐 어설픈 CTO 말고 기술적으로 이제 이 회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CTO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CTO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이나 인지 심리학에도 나온 어떤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코딩화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르타라든지 인지 심리학이나 교육 심리학에서 배운 것들을 코딩 교육 쪽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코딩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변형을 하지 않아서 제가 항상 이거를 스스로 팀노바 교육을 하면서 8년 동안 하면서 계속 변형하면서 학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면서 이런 교육법들을 지금까지 발전시켜서 지금 연봉이 5천에서 5,700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영광 이런 걸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고연봉 개발자가 되려면 일단은 개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우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억과 지식의 발전 단계는요. 처음에 정보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속에 이제 이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뇌에. 근데 단기 기억을 했다가 우리가 양적 축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축적이라는 건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암기를 한다든지 계속 반복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행위로서 많이 발전을 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질적인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적인 발전을 우리가 꾀해야만 아까 말하는 이제 어려운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요즘 제가 했던 것 중에 되게 어려운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나 뭐 데이터 분석도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온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비전형 데이터 막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팀노바랑 협업을 하고 있는, 같이 산학 연계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키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아이의 이제 그림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내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그 학생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만큼 산학 연계해서 그 해온 스킬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미 이제는 졸업하기 전에도 그 회사에서 오퍼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퍼를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이제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확실히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인공지능이나 여러분 앞으로는 기술이요. 점점 이제 복잡도가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기술들이 과거에 이제 기술들을 밑에다 놓고 그 위에 계속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웹서버 하면 조금 뭐 동기화된 서버 이런 거는 그래도 분석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비동기가 일반적이에요. 비동기 non-blocking 방식이 일반적이라 이런 개념들을 추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쌓여가면서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적인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반복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육심리학자인 이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30년간 창의력을 연구한 교육심리학의 권위자분이세요. 저 옛날에 테드 강연 보고 진짜 굉장히 되게 진짜 놀랍다. 그리고 EBS에서 창의성의 발견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님의 이렇게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에 돌아가셔서 사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제가 교육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많이 봐요. 책들 같은 걸 읽다 보면 진짜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 우리 진짜 많구나. 그래서 정말 아무튼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되게 재밌어요. 강연 되게 재밌고 그 밑에 아마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님 테드 강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30년간 이제 창의력을 연구한 교육심리학의 권위자이신 분이신데 창의적 사고의 필수적인 요소로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지식, 그리고 몰입, 그리고 호기심. 지식은 문제 발견의 필수 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왜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창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게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를 기업에서 특히 원하는 우리가 저는 이제 개발자는 아티스트적인 면도 있고 사이언티스트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개발자들이 이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일단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는 보통 대부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할 때 지식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코드를 볼 줄 알아야 그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몰입, 이거는 저는 디버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디버깅 할 때 생각해보세요. 지식은 어떻게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뭐 예를 들면 코드 같은 거 보고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 또는 이 기술을 아는가, 기술 알아야 고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몰입을 해서 디버깅 할 때 진짜 많이 느끼는데, 저도 제가 짠 소스가 막 소스량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짜고 공부하면서 짜고 있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 종류도 되게 많고 각각의 논문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코칭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를 직접 포크 떠가지고 만드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뭐 알고랜드나 뭐 이런 것도 막 그 오픈소스도 뭐 그 부분 핵심 알고리즘도 막 계속 막 보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진짜 많고, 제가 그거를 테스트를 하려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적인 거나 뭐 데이터 분석이나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코드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잘 짰다고 머리 쥐어짜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뜯고서 무슨 노프 팀장이면은 그냥 막 세련되게 막 짤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막 코드 짤 때 보면은 A4 용지에 특정 상황들을 프린트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그 특정 에러가 나는 상황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문서가. 그러니까 제가 바로 작업하다 지금도 영감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처럼 공부는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디버깅을 진짜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초에 안 생기게 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버그는 무조건 나요. 오히려 내가 생각한 버그가 한 10개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30개 이상 나요. 그 정도로 이제 버그라는 게 거의 일상인데,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빡 집중이 돼야 돼요. 빡 집중. 미친듯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가 코딩하다 보면 어떤 날은 3시간 짜도 되게 잘 짜져서 막 쭉쭉 짜지는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요 내가 12시간을 짜는데도 자꾸 딴 생각나고 딴 거 막 보게 되고, 괜히 막 그 있잖아요, 뭐 자라 같은 거 세일한다 그러면 괜히 한 번씩 한번 보고 막 이렇게 돼.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컴퓨터 뭐 노트북 새로운 거 신상 나오면 괜히 그거 스펙 열심히 보고 있고, 코딩을 하는데 자꾸 딴짓 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몰입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내가 짜야 될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한 거야. 나도 추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연습장이 그 부분 세세하게까지는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알고리즘을 전개할 때. 특히나 긴 알고리즘을 짤 때는. 그래가지고 빈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되게 모호할 때, 그때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딴짓을 해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막 해결책이 쑥쑥 나와 막. 그래서 막 쭉쭉 짜질 때가 있어. 그런 날에는 이제 진짜 정말 무당들이 뭐 신받은 것처럼 정말 무슨 미친듯이 짜죠. 그런 날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집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딥너바의 교육법이 기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는 하브루타를 기본적으로 차용한 이유인데, 제가 교육심리학이랑 인지심리학을 되게 오래전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공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막 조사하다가 하브루타를 알게 되고, 유대인의 교육법을 알게 되고, 이게 정말 2000년 동안 검증된 교육법이라는 걸 알고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 미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곳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DNA가 천재인가 이렇게 했는데, 종교잖아요. 나도 내가 당장 뭐 유대교를 믿겠다 하면 누구나 이제 개종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것들을 찾아봤더니 와, 이게 정말 아주 인간이 발전하는데 그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호기심이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님도
아마 이 유대인의 교육법의 그 핵심 부분에 그 착안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유대인의 그 팀노바에서 하브르타 교육법을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계속 왜라는 질문을 반복시킨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정도로 지식과 몰입 사이에 왜라는 질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의 양을 증가시키고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게 뭐냐면 가끔 보면 학생들이 저는 팀장님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잡생각이 많이 들죠?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거 나쁘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그 친구는 고민인 게 제가 이 코드와 관련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잘 안 끝나요.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런 잡생각이 많을수록 호기심이 더 많다는 거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꾸 몰입해서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 몰입이라는 게 천재들의 영역인 줄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그 지식 같은 거를 활용할 때. 근데 여러분들 게임할 때 몰입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게임하거나 도박할 때 몰입 막 장난 아니죠. 진짜 여러분들 막 미친듯이 몰입할걸요. 왜냐하면 그 게임이라는 거에는 그 게임 세계관이 막 아직 이렇게 게임이 되게 많이 하면은 좀 재미없어지잖아요. 점점. 근데 게임이 이제 막 많이 익숙해지면 되게 재미가 예전 처음에 할 때만큼 재미없는데, 이렇게 제가 또 호르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새로운 여행지 같은 데 가면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막 흥분돼요. 도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따잖아요. 많겠다거나 적겠다 할 때도 도파민 분비가 장난 아니에요. 게임도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게임 안에서 뭐 도박이 실제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몹을 어떻게 잡았을 때 확률로 아이템이 떨어지죠. 또는 뭐 가챠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도박에서 그 사람의 그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그 안에 중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게임을 소비한다고 해서 뭐 넥슨 옛날에 막 돈슨이다 무슨 뭐 NC소프트 욕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내부에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이런 것들의 도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비심리학 같은 거, 막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창문 없잖아요.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런 게 다 굉장히 그 박사학위까지 그런 걸 연구하신 분들이 다 논문을 쓰고 연구된 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을 엄청나게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그 무서운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는 거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코딩적으로 좀 한번 좀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디버깅 할 때 그러면 게임은 되게 재밌는데 개발은 재미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래서 게임을 수치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목표로 한 거를 뭐 트렐로나 뭐 이슈 트래킹 하는 거를 이슈 트래킹 툴에다가 오늘 해야 될 거를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해결을 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칭찬 코인 같은 거를 줄 필요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사회적 인정도 괜찮은데, 사실 옛날에 많이 해봤지.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짰는데 이거 봐라 되게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고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이렇게 짰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많이 얘기해도 다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잘 모르니까 감흥이 별로 없으세요. 이게 대단한 건데 막 이렇게 막 해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기보단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칭찬의 부분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1kg을 감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1kg 감량한 거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을 주는, 뭐 한 끼는 뭐 밥 반 공기 먹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삽질을 하면 이게 삽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삽질을 많이 해서 나중에 이런 삽질을 할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훨씬 더 좀 공부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대부분 성공한 CEO나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오래 지속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제가 꼭 팀노바에서 기초에 한 1, 2주, 2, 3주 안에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 특징을 보면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신 거야.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학창시절에 뭐 80점 맞든 뭐 60점 맞든 다 먹고 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엔 인생은 실전이고, 고등학교 이후의 삶은 서울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서울대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서울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당장 죽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대 안 가도 정말 사업으로 성공하시고 정말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또는 개발자로 성공하셔서 정말 엄청나게 뭐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 분은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학사 레벨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닌 게, 진짜 학사에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석박사 가시면 되죠. 그리고 뭐 그 박사 같은 경우도 뭐 두세 개 따면 되지. 진짜 그렇게 막 정말 지식으로 하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서울대 학사보다 서울대 박사가 더 지식적으로는 더 쳐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그런 간판이 되게 중요하시면. 그러니까 인생 당장 끝나는 게 아닌데,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흑화되는 분들이 이제 고졸 출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고졸 출신 분들은 그런 이렇게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뭐 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고졸 출신인데도 학창시절 공부를 진짜 잘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성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가는데 있는 다양한 장애물 요소들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코딩하다가 뭐 버그 계속 나고 뭐 발표하다가 삑 뭐 이렇게 문제 생기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난 재능이 없어라면서 확 이렇게 포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저는 이거를 스택이 쌓인다 그러는데, 이 지식은 어떤, 보통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지식 쌓는 데만 많이 몰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입식 코딩 교육이 거의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 발견까지는 할 수 있어도 몰입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검색을 통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데, 사실은 검색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어려운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지식과 몰입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창의력이 아주 기본 요소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죠. 창의적 사고 자체를. 그래서 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개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검색이나 이런 것도 습관이거든요. 일종의. 제가 패턴교육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습관교육법. 이 습관이라는 게 잘 잡히면 이 몰입과 지식만 잘 돼도 검색을 했을 때 핵심 자료들이 나와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꾸 그분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분이셔서, 그 지금 팀노바이,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에 이제 듣고 있는 분 중에, 이제 미국에 계신 분 중에 지금 스탠포드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봤어요. 근데 되게 확실히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 나오고 이제 좋은 직장도 다니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중간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당연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런 얘기들 학생들한테 많이 해줘요.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얘기 듣고도 그렇게 막 감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점수로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을 정하는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야. 제가 이전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개발자의 장애물은 뭐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초두 효과다. 그래서 이 초두 효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앞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 또는 자기가 앞에서 익숙한 부분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자꾸 재단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근데 고등학생 때 전교 1등 위주로밖에 안 했거든요. 한 번 빼고는 계속 우리 그 계열에서 항상 1등이었는데, 전교 1등 할 때도 여러 번 있었고, 뭐 한 전교 10등 안에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뭐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1등을 해버릇하면 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이랑도 친하고, 그리고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1등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나가면서 정말 시행착오를 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사는데 정말 많이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코딩,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를 다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코딩할 때 그런 이제 장애물들을 많이 겪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런 그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 중간중간 모르는 기술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지식과 몰입 사이에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돼? 몰입을 하게 됩니다. 요 세 단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거 바로바로 안 늘어요. 사람 바뀌는데 꽤 걸리거든요. 그래도 한 2, 3개월. 근데 2, 3개월이면 괜찮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를 막 찾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끈기 있게 우리 천천히,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찾아보기도 하지만 물어보기도 하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지금 팀노바의 시스템을 만든 건데, 진짜 팀노바에서 정말 막 머리가 안 좋아서 뭐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봤고, 거진 이제 초반에 막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정답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코드 따라 치세요 하고 따라 치면은 동작하네, 됐다, 박수, 이런 교육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 하는 곳들은 진짜 많고, 그런 교육을 해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거라는 거를 좀 아시고, 제가 18년 동안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교육을 해왔는데, 저는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나름대로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어떤 그 팀노바에서 비대면 수업 한 3주 듣고 이제 나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등록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교육기관의 그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봤대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유명한 그런 강의더라고요. 근데 팀노바에서 봤던 거랑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됐냐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 되더래요. 뭐 예를 들면 변수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수를 가르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변수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변수라는 게 왜 존재해야 하고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게 생각보다 초보 개발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숙련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저렇게 생겨 당연히 개발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스텝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사람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보고, 아, 저분은 저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저거 안 하면은 절대 저분 저렇게 못 넘어가겠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if문을 진짜 이해를 못 하는데 오히려 뭐 반복문 같은 걸 되게 이해를 잘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if문을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반복문을 이해 잘해. 이런 분도 있어요. 되게 독특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복, 생각의 양을 증가시킬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질이 증가시키고 질이 높아야 한다, 꾸준히 주장한다라고 할 때 이 몰입, 근데 몰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 호기심이 생겨 몰입되고, 그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몰입도 잘 되고 결국엔 고연봉 개발자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팀노바에 어떤 많은 이제 고연봉 받는 개발자들만 양성을 해온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에요. 되게 이게 한국 체계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교육자들이 도전은 하는데, 실제로 한국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수능까지가 보통 교육의 메카잖아요. 그래서 수능까지 갔을 때 저게 잘 안 되고, 대학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A뿔, 뭐 A, B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팀노바에서는 성적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하면 된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되게 유리한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다, 그거 정말 위험한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저는 그냥 빨리 실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설프게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또는 주입식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데 질문 계속하고 내가 질문 궁금한 거 찾아보고 그 찾아본 거를 다시 한번 사용해보기도 하고 몰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몰입이 돼요. 게임도 처음에 하면 몰입 잘 안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되면 집중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롤도 잘 못할 때는 와 재밌다 이러면서 대충대충 하는데 진짜 나중에 여러분 좀 잘해지시면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높아지시면 그 게임 안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천재가 되려면 내가 롤을 하는 것처럼 또는 내가 게임을 할 때만큼의 집중력을 코딩에 가져갈 수 있다면 아 내가 진짜 천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머리가 존나게 아프고 그런 게 되게 많아서 머리가 아파서 영양제를 먹습니다. PQQ도 먹고 코큐텐 같은 것도 먹고 뭐 뇌에 좋다는 거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면 그냥 뭐 심리적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괜히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특히나 이런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일단은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몰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상황에서 왜라는 질문을 꾸준히 한다. 요 세 가지를 이제 딱 하시면 창의적인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창의적 개발자는 결국 어려운 개발에 필요한 사고력 강화, 집중력이 강화된 그런 개발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교육할 때 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집중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뭐 저희가 5천 이하로 가는 친구들이 없는 것처럼 5천 미만으로 가는 친구들이 없는 것처럼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나올 수 있죠. 물론 그 친구들은 아직은 더 성장해야만 해요. 제가 목표가 10년 안에 억대 연봉 되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억대 연봉 개발자가 10년 안에 돼야 된다. 물론 그걸 되게 빠르게 이룬 그런 친구들이 이미 있어요. 졸업 뭐 3, 4년 만에 그렇게 억대 연봉 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그 소수의 친구들 아니더라도 10년 안에 팀노바 출신들이 모두 억대 연봉 10년 안에 자기가 졸업한 지 10년 안에 억대 연봉 되는 걸 목표로 다들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만들게 된 이유도 결국엔 만들게 된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런 교육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의 교육법도 패턴 교육법, 습관 교육법, 그리고 세계관 교육법. 왜라는 질문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공급하는 교육법이고요. 패턴 교육법은 내가 잘 모를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이게 습관을 잘 잡아주면 몰입이 더 잘 돼요. 그래서 패턴 교육법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하브루타라고 할 때 왜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인데 이건 인지심리학이나 어떤 교육심리학이나 뭐 하브루타에서도 다 나오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짠 코드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